자,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와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금요 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금방 우리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님. 예. 저 아주 인상적인 분이에요. 예. 저도 방송하며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해병대 그 끈함이 참 부럽네요. 네, 뭐 아주 정평이 나 있는 대한민국 상대 조직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예, 조직의 힘, 조직의 쓴맛 네. 이런 걸 정말 그 자산으로 삼고 있으니까 저만큼 버티는 거지. 예. 이거 뭐 다른 군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제가 해병대는 또 아무나 갈 수 없는 데긴 한데 구호가 아무나 해병이 되면 난 해병이 되지 않았을 않게 않았을 것이다. 것이다. 악 써붙이잖아요. 예. 또 이렇게 보면 이럴 줄 알았으면 해병을 갔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약간 정말 약간 네. 해봅니다. 정말 약간 너무 멋있어서. 글쎄, 우리 다 육군이죠. 저 육군입니다. 전 육군입니다. 예, 예. 육군. 자, 어쨌든 최해병 특검법 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여당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가 됐는데요. 일단 우리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저래 통과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그래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 온갖 우여곡절 끝에서 겨우겨우 문턱을 넘는 이 네. 참 몰골을 보였는지 지금 생각하면 부하가 치미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과거 우리가 저 민주화 시대 네. 시절에 저 뭡니까 6.29 선언 나오고 하니까 국가가 되는데 그렇죠. 그거 안 하고 그렇게 버티려고 그러다가 결국 그 많은 희생 치르고서 하더니만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하마터면 네. 입법 권력을 통째로 도둑 맞을 뻔했다. 지금 김진표 의장이 회색지대에서 정치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2명의 국회 부의장이 다 국민의힘이고 이렇게 해서 국회 어떤 그 의장단이 국민의힘한테 탈취당할 뻔했다 전부 다. 아.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이 2명의 국민의힘 부의장이 있다면 예. 더더욱이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선명한 개혁의 자기 어떤 자리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예.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그러다 막판엔 또 해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민의가 수렴되는 하나의 어떤 국회 권력의 정점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 권력도 잘못 관리하면 뺏길 수 있겠구나. 언제든지 치고 들어올 수 있구나. 이런 엄중한 교훈을 남겼다. 이게 바로 어제의 상황이었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저희 방송에서도 그랬지만 그 전날까지 또 해외 순방 이런 것 일정 때문에 비판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국민들이 또 다 그랬죠. 예.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한 걸 보면 칭찬해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칭찬은 어렵다. 아, 칭찬 어렵다. 칭찬은 어렵다. 칭찬할 건 아니다. 어렵고 예. 다만 이왕 국민의 네. 편에 설 땐 좀 확실히 아하. 하시고 국회의장은 은퇴하는 자리 아닙니까? 네. 예, 그런 만큼 조금 명예롭게 그 자기의 직을 마무리하는 이런 어떤 그 행보를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지. 아니 나는 회기 중에 13박 15일 출장 가는 국회의장도 처음 봤고 아하. 나는 7박 8일도 국회의장 출장에 긴 거라고 보는데 네. 15일 출장도 내가 언제 이렇게 긴 출장을 가는 의장이 있었던가? 아무리 공식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그래 처음 봤고 네. 또 그걸 핑계로 해서 이 본회의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아하. 치달아갔다는 거는 네. 정말 이 한국 정치에 대한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저 봐요. 우리 이제 20대에서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네. 해외 순방 자주 가셨습니까? 가긴 가도 네. 일 끝나면 다음 날 오고 오고. 길어야 5일이지. 이거로 이 5월 마지막 이 일정 자체는 다 아는 일정 아닙니까, 사실은? 아니. 국회가 종료될 수 있는 21대 국회 종료되는 상황.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네. 거 뻔히 알고 있었고. 그러면 뭐 일정을 좀 단축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니까요. 예, LA 교민 간담회 안 하면 뭐 큰일 납니까? 아하. 아니 그런 핑계를 대버리니까 참 어이가 없었는데 네. 이게 정치가 이렇게 희화화될 수도 있구나. 제가 의장이었다면 네. 정말 합의체를 원했다면은
일단 미국 일정 정도는 단축해서 줄여서 5월 10일까지만 최상병의 특검을 통과시키면 이후에 기회가 있다 그러니 재의결 기회가 있다 그러니 그렇게 2일 날 하기 어렵다면은 일단은 어떤 그 논의할 수 있는 여유 날짜라도 좀 잡으면서 진정성 있게 임하고 있다 이 표시는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뭐 저 출장은 무슨 성역 같아요. 하늘이도 쫑나도 가야 된다는 가야 거고. 된다. 나 참 내가 아니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거 뭐 하는 짓들입니까?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박지원 당선자가 약간 그 인터넷 방송에서 약간 욕설을 비속어 아닌 썼죠.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방송이 꺼지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김진표 의장이 이번에 이거 딱 본회의에 올려고 갔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비난이 몰려왔고 네. 이 압력이 결국은 국민이 이긴 거예요. 국민이 이긴 예, 것이다. 국민이 이긴 것이죠. 그냥 놔뒀으면 무산될 뻔했다. 네. 근데 뭐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네. 자기는 확신을 했다는 건데 그 확신이란 것도 제가 유심히 들어보니까 네. 아니 이렇게 국민들이 요구하는데 그래 의장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안 하겠냐? 이런 식으로 본인은 확신을 하고 있었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언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려는 의장을 국민이 찍어 누른 거예요. 자, 뭐 다른 얘기긴 한데 그래서 22대 국회의장 어떤 사람이 되는지도 이번 보면 조금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영향을 주는데. 예. 근데 뭐 새로운 분들이 그렇게 김진표 의장 같이 황당한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김진표 의장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고 개인적으로도 가까워요. 같이 국방 상임위도 같이 했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때도 같이 했고. 그런데 이분이 약간 회색지대 정치를 하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예. 그래서 단지 제가 21대 국회에 있었더라면은 김진표 의장을 설득하는 전문가는 저죠.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계셨다면 국방위에서도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은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도 주로 저를 따라오더라고. 그리고 술도 사주면서 또 상당히 내 얘기에 설득이 많이 돼가지고 제가 설득력 김종대 아니었습니까? 설득 김종대 맞습니다. 정진석, 이정현 다 저한테 설득당한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국회에 있었더라면 좀 일이 수월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아쉽네요. 어쨌든 간에 통과는 됐는데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바로 이것을 죽음을 정치에 악용하는 나쁜 정치다. 엄중 대응하겠다. 등등 얘기를 하는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자, 이제 국민이 국회의장을 바로 세웠지 않습니까? 막판에. 이제 다음은 대통령실 차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정진석 비서실장의 참 오만망자만을 보면서 이제 항쟁의 시간이 오고 있구나 하는 저는 예감을 갖게 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번에 거부권 행사에 대통령실도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뭐 이런 지하에 그냥 국회 통과됐다는 소식 듣고 몇 시간 만에 국무회의 소집해가지고 정광석화처럼 거부권 행사하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 최소한 이게 확인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특검 거부권에 대한 조짐이 보이면 아마도 이번에는 좀 광화문에 나오는 촛불 집회 참여자 숫자가 좀 달라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제 국회나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은 우리가 났을 때가 아니냐. 이런 여론이 이 거부권을 계기로 해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거리 투쟁 같은 게 가능한 뭐 예컨대 상황이다. 거리 투쟁, 각종 온라인 뭐 해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정권에 대한 압박에 이제 무언가 여태까지 관망하던 자세에서 참여하는 자세로 이런 어떤 분위기 전환이 이게 바로 거부권 행사를 기폭제로 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저는 대통령실이 국민의 외부의 여론의 압박으로부터 자신들을 보신하려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어떤 농성장처럼 변해버릴 것이다. 밖으로 못 나오고.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전에 우병우 사태에서 악화되다가 미르케이 그다음에 태블릿 PC로 넘어갈 때
그때 청와대를 보면은 예. 시위대에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거의 그 안에 문 걸어 잠그고 밖에도 못 나오는 농성장 같이 돼버렸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의 형국이 그 정도까지 악화된 건 아니지만 예. 분위기를 보면은 엄중 대응이라는 거 이제 성문 닫아 걸고 그 저기 뭐냐 해제라 그러죠. 그 물 위에 있는 다리 걷어 올려서 네. 이제는 잠궈 놓고 우리 결사항전하자. 농성하겠다. 이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영향이 국방부와 해병대나 국민의힘에 지금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정도는 지금 뭐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할 수 있는 수순이잖아요. 그리고 국민 여론이 67% 이상이 찬성하거든 특검을. 네. 근데도 거부권 행사를 할까요,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네. 이 정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저 하나의 구조적 한계다. 예. 이걸 유연성 있게 받아들일 말하자면 어떤 그 품격이라든가 예. 어떤 용기를 발휘하기엔 때가 늦었다. 아. 작년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 취하하고 예.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가 유감 표명을 하면서 예. 사태 수습에 들어갔더라면 그때 수습했었어야 된다. 작년에 여러 번 기회가 있었거든요. 아. 이렇게 했더라면은 지금쯤 국민들이 이거 거의 기억 못하고 계시죠. 아하. 그런데 지금 사태가 어떻게 됐느냐. 네. 자, 얼마나 결사항전 분위기인가 보면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유임된 데 이어서 네. 임성근 전 사단장이 문제된 그 사단장입니다. 부사령관으로 영입된다는 소문이 파다. 이야. 영전한다는. 네. 이거 믿어집니까? 그러면 사단장하고 사령관, 부사령관 둘 다 피의자예요. 네네. 그 군대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물론 밑에서는 우리 해병대원들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네. 지금 정말 성실하게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이상은 없어요. 그러나 지휘 라인이 이게 그 사령관, 부사령관이 그렇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네. 후속 인사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해병 예비역들이 전후회가 더 이상 못 참을 거고, 네.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도 이제 그 신범철, 유재은 등 중요 피의자 인물들이 국방차관 법무관리관입니다. 예, 네. 어제 국민의힘 탈당했고, 네, 신범. 그 다음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현재 임기가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곧 8월에 나오실 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저기 국방부가 네. 아주 뭐 기계처럼 짜맞춘 듯 말을 맞추고 사건을 은폐하는 경향이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는 우리 국방 체제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도 네. 이제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용산에서 국민의힘을 직할 통치하면서 이제 안철수, 조경태 등 예. 특검법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다 잠재워 놨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당과 정부가 대통령 부부의 안위를 지키는 전부 방탄노년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국정을 수행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이 있는 정부 여당과 정부가 아니라 네. 이제는 대통령 방탄 조직으로 이게 추락하고 변질돼 가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을 이제 국민들이 감당하기에는 인내의 한계가 도달했다. 네. 이것이 거부권 이후의 정국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좀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해병대 사령관을 통상은 바꾸는 경우가 많겠죠. 아니. 근데 유임을 시키고 임성근 또 뭐 진급 내지 또 다르게 한다 그러면 이게 진짜 이종섭 대사를 호주 보내는 거랑 비슷한 상황으로 봐야 아니, 됩니다. 저는 이종섭 대사 호주 간 것보다도 예. 김계환 사령관 유임이 더 중차대한 일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김계환 사령관이 해사 44기입니다. 네. 동기생이 지금 해군 참모총장이에요. 네. 그리고 각 육군하고 공군 참모총장이 사관학교 기수로 지금 해병대 사령관 동기입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나가야 되는 다른 거 맞네요. 군에 지금 최고 선임자 사성 장군이 네. 등장했는데 혼자서 삼성 장군 달고 앉아 있는다?
그러면 저기 장관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니까 네. 나는 3스타지만은 내가 저기 저 기수로는 같은 거고 동기니까. 심지어 육군의 야전 사령관 사성이 자기 후배예요. 네네네. 거기에다 임성근 사단장은 45기인데 해사. 예. 그 기수에 지금 육군 공군은 저 삼성 사성 달았습니다. 이야. 아니 이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대장 전원 불가리를 윤석열 정부가 작년 재작년에 다 했는데 해병대만 예외적 집단으로 남겨놔서 작년에 해병대 장성 네. 진급자가 안 나와 버린 거예요. 아하. 진급 공석이 안 나오니까. 예. 이게 지금 그것만 해도 해병대 내에서 부글부글 끓을 일인데 어? 해병대만 지금 저 기수가 저 눌러 앉아가지고 안 네. 맞잖아요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게 김계환 사령관과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현재 어떤 그 저 군내에서 자리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여기 이렇게 변질이 됐고 그렇게 변질이 된 것이다. 그래서 다 임기 놔두고 나가는데 여기만 임기 지킨다 그러고 이런 상태에서 부사령관으로 사단장이 영전까지 하면은 네. 자 이제 수뇌부가 전부 공수처 피의자고 김계환 사령관 공수처에서 지금 소환 통보했습니다. 네. 그러면 현직 제병 실병을 지휘하는 현행 작전을 지휘하는 사령관이 공수처에 가서 열 몇 시간씩 조사받고 온다고요? 아하. 이거를 갖다 버티겠다 하는 심보는 뭐냐? 이거는 저기 뭐냐 최상병 거는 한치의 양보 없이 끝까지 돌격해서 끝까지 하겠다.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자, 이게 좀 전에 우리 김규현 변호사, 해병대 출신의 김규현 변호사 얘기했는데 특검에서 밝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임성근 하면 살리려고 임성근이 뭐길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높지만 투스타.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그 윗선에 봤을 때는 뭐 투스타 뭐 그냥 투스타일 뿐인데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특검이나 공수처의 목적 아니냐 얘기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예. 지적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네. 저도 특검을 학수고대하는 것이 아, 거기에 대한 단서나 수사 참고 내용을 특검에 저도 제보를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뭐 김종대 의원님께도 뭐 아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뭐좀 개인적으로? 저 내부 고발 좀 받은 게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언론이나 공수처에는 참 지금 내놓기가 아하. 곤란하고 그래서 예. 특검이 있으면은 저 특검 수사에 참고되는 도움되는 내용을 드릴 수 있다. 네. 네, 이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했던 그 경로와 배경은 네. 저는 인사로비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게. 인사로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기 임성근 사단장의 사법 처리 문제 이 문제는 네.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돼도 그 단계에서 처리해도 돼요. 굳이 이첩 자체를 방해할 이유는 없었어요. 예. 그런데 혐의 대상자로 이첩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무혐의로 처리된다 하더라도 네. 보직해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보직회의.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아하. 그래서 이종섭 장관은 아하. 겉으로는 혐의 대상자를 빼라 그랬지만 이거는 현상이고 본질은 사단장이 정상 출근하도록 보직해임을 막은 거고 그러니까 결재하던 7월 30일 전날 네. 해병대 사령관은 임성근 사단장한테 이미 보직해임을 통보한 상태였고 아, 이종섭 장관한테는 사단장 권한 대행을 할 수 있는 직무대리의 후보자까지 다 재가를 받은 상태였어요. 아. 그러니까 그 이튿날 이 결제한 걸 번복할 때 제일 화급했던 거는 보직해임은 없다. 아하. 정상 출근시켜라. 이러고 예. 우즈베키스탄에 출국해서도 군사보좌관이 계속 확인한 게 사단장 정상 출근하고 있죠. 그렇죠. 요 내용이었지 수사 내용이 아니었어요. 지금 보니까 조금 납득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출근할 수 있냐 없냐. 제가 군에서 뭐 판사도 검사도 하면서 느꼈던 게 일 생기면 보직해임 기본적으로 빨리 시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사 받아야 되니까 지휘를 못 하잖아요. 그게 어쩌면 가장 핵심일 수도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아. 사령관은 임성근 사단장한테 장관한테 결재 보고하러 가기 네. 전에
관저대기 하라 그러면서 예. 이 시간부로 사단은 출입하지 마라. 곧 후임은 결정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통보해주고 갔는데 보직해임 하고 갔는 거래 거의. 예. 그런데 이제 해병대는 보직해임 권한이 없으니까 네. 그 관저대기 명령으로 이렇게 돼 사령관이 있습니다. 지시한 건 그 정도군요. 그 정도예요. 예. 그런데 이 순간 이제 임성근 사단장은 보직해임을 풀기 위한 사실은 저 잘못 없습니다. 예. 제가 사단장 하다 보직해임 되면 어떡합니까? 아하. 이런 식의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거는 추측이시고, 예,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뭐 추측인지 검증인지 예. 이제 이런 나중에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제가 다음 시간에 다 말씀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요? 다음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요 직후가 아니라 그 다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특검에 따라서.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인사로비 사건이다. 원래 몸통. 그렇게 되네요, 결국은. 예. 보직해임 막기 위해서 본인의 구명 과정에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 사건은 의외로 네. 이제 이 사건의 국면이 바뀌는 거예요. 아. 자, 수사 외압이 있고 예. 혐의 대상자를 빼라는 그 드러난 현상 밑에 네. 우리가 아직까지 잡아내지 못한 그 진짜 사건의 내막, 네. 몸통, 본질 이 부분이 특검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시민들이 앞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경고해야 될 점은 네. 이 어마어마한 진실을 우리가 밝혀지길 원한다는 거고 그건 주권자인 시민이 이제 직접 압박을 넣는 네. 형태로 갈 것인데 이게 바로 정권의 파국과 위기에 중대한 변수 신호가 등장한 것이다. 네. 이 점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우리는 무수히 많은 정권이 흥망성쇠하는 걸 봐왔다. 네. 이런 어떤 뚝 못 막아서 구멍 하나 못 막아 뚝이 무너지는 사태가 바로 10년도 안 된 2016년에 우리가 겪은 일이라는 거. 네. 이거 정말 제가 이거 허투루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경고하시는 거네요. 어쩌면 거부권 그렇죠. 행사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네요. 우리 국민 시민들은 예. 살아있다는 거고. 그래서 국회에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런 어떤 거 아까 뭐 해병 전후에도 참 훌륭하시던데. 예. 보십시오. 저 거부권 행사하면 저 해병대도 집회 인원 늘어날 겁니다.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의 결정적 순간이 오고 있다. 네. 그게 바로 5월이라는 거예요. 5월 그래서 이 달이다. 국회는 어떻게 보면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보다도 나가는 국회가 더 오히려 20일 기대감이 때 많은 지금 예. 끝나는 국회. 예, 참으로 희한한 정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취임 2주년 공식 기자회견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민정수석실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국면은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총선 전에 네. 그 윤석열식 정부가 이제 고압적 통치를 했다면 네. 이제 강압적 통치를 예고하고 있다. 아, 강압죠. 더 센 겁니까, 이게 그러면? 예, 예. 이제는 사정기관이 국정의 전면에 예. 그래서 여태까지는 선택적으로 그 야당 인사나 언론인에 대한 압박을 해왔다면 네. 이제는 그 범위가 더더욱 넓어져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그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했던 그 각종의 감시, 예컨대 어떤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또는 어떤 온라인 정보에 대한 어떤 네. 그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정원이 당시 뛰어들고 사이버 사령부가 뛰어들고 이런 어떤 행태를 봤는데 그 이번에 영수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없앴던 민정수석실을 다시 살리는데 신설한다. 그 이해가 되더라. 아. 자, 없어졌던 국정원 댓글 사건과 각종의 민간인 사찰이 없어졌는데 예. 이제 이걸 되살리는 것도 이해가 간다. 내 귀엔 그렇게 들려요. 이 아, 얘기가. 그렇게 들리신다. 그렇게 들린다고. 예. 그래서 민주공화국의 어떤 그 시민의 자유와 네. 또 여기에서의 어떤 그 억압받지 않을 자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침해되는 그러면서 독재화의 길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이 최상병 특검 거부권을 필두로 한 일련의 국정의 재정비는 상당히 심각하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 부부 안위를 위한 로펌 조직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국민의힘 정당이 그렇다고요? 로펌을 하고 시위대로 예. 이런 조직으로 전락해 버려가지고 이게 지금 한국 정치의 최대 불행이고 예.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이 바뀔 가능성,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에서 제의 요구했을 때 혹시나 그 제의에서 통과시킬 가능성, 그럴 가능성 없습니까? 아예 지금으로서는 21대 국회에서? 안철수 조경태 의원 태도만 봐도 네. 이미 지난 16일에 대통령 담화 이후에 다 정리가 됐구나. 네. 이거고 이번에 기자회견을 한다 그랬는데 네. 자 지금 윤석열 한동훈식 멘탈은 이런 거예요. 저기 우리는 진심으로 네. 국가를 위해서 일했고 국민들은 뭐 다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 네. 그리고 계속 우리 배신할 거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 정치인데 그게 리비아의 가다피가 죽어갈 때 했던 말입니다. 그 저기 뭐냐 그 자기 시민들한테 살해당하면서 예. 시민들은 나를 아직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서 권력을 내놓으라는 그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다. 죽음을 맞이할 때. 네. 차우체스쿠가 그랬고 리비아의 가다피가 그랬고 다 저기 죽어가면 했던 말이 국민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 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호통치다 죽어. 그러니까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뭘 한다 그랬는데 나는 여태까지 원칙과 개혁을 위해서 또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는 나를 몰라주고 이런 국정 방향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뒷받침을 못해 이랬는데 좀 부족한 건 고치겠지만은 우리 가던 길 계속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뭐 2만 5천리 대장정을 합니까? 아니면은 뭐 여기서 무슨 국정을 갖다가 무슨 저기 뭐랄까 어떤 그 이념의 성체로 국민들을 강제로 끌고 가는 듯한 네. 이런 리더십이니까 이제는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저 기자회견 말이에요. 네. 특별히 어떤 그 여태까지 금기시됐던 걸 깨고 무언가 새롭게 수용하는 메시지가 나올 리도 없지만 그게 안 나오는 기자회견이라면 이거 또 매를 버시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기자회견은 질문할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좀 자유롭게 기자회견 드릴 수 있을까요? 한다면? 아니 일부는 하도 여론이 이러니까 터주긴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뭐 별로 유쾌하지 않은 기자회견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말 많고 네. 윽박지르고 잔소리하는 기자회견이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 그리고 아마 질문자들 다 사전 조율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한 달째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 얘기를 좀 하면요. 양경규 정의당 의원 마지막 5분 발언에서 이번 총선 결과로 원외 정당 된 것에 소회도 좀 밝히기도 했는데 뭐 또 정의당 소속이시기도 하고요. 22대 국회를 앞두고 소수 진보 정당들에게 놓인 과제도 한번 우리 의원님께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뭐 네. 여태까지 진보의 담론이랄까 진보의 가치가 네. 어떻게 보면은 소수 정당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 그걸 해방시킬 때가 됐다. 이제 진보 그 자체를 생각해야지. 네. 이제 정당의 운명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21대에서 진보 정당이 생태계로 말하자면 멸종 위기종이 됐어요. 멸종위기. 슬프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 각별한 관심이 필요했던 예. 거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 예. 이게 소실되면 이번 22대 선거에 전국에 무소속 당선자가 한 명도 없고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한 명도 없습니다. 예. 비교섭 단체를 봤자 이준석 대표 하나지. 개혁신당. 뭐 예. 진보당이나 이런데 후보단이라나 뭐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은 그 선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 그거죠. 왜냐하면 한 명입니다, 한 명. 그러니까 완충지대가 완전히 사라진. 이제 오로지 저 양당의 논리 양당, 외에는 예. 존재 가능성 자체가 없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당의 포퓰리즘을 네.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플랫폼이 사라진 상황이 아닌가. 네. 그런 점에서는 이런 어떤 멸종 위기종이 실제 멸종할 때 네. 우리가 조금 느끼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였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진보 정당이야 뭐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만은 이후에는 진보 그 자체를 생각하자. 예, 그런 면에서 큰 당에도 영향을 주고 네. 또 앞으로도 새로운 녹색 전환, 불평등 해소 이런 것들을 외칠 수 있는 시민적 교두보는 네. 하루속히 복원돼야 된다는 이런 어떤 절박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어떤 임무를 또 22대 국회 아니면 국회에는 원내로 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정의당이 좀 그래도 숙제라든지 임무를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곧 보궐선거 있어요.
아, 보궐선거요. 아, 뭐 22대 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보궐선거 곧곧 그때 좀 아, 제가 원내로- 여기 이 자리에서 네. 반경 50km 이내 보궐선거 나오는 자리에 있으면 제가 출마하겠다고 공약도 했는데. 아, 50km면 서울 지역. 아, 북쪽은 빼고 개성이니까. 예, 북쪽은 안 그건 되고요. 빼고. 경기 남부 쪽도 포함해서 50km면 용인까지, 수원까지네요. 수원. 어디서든 예. 보궐선거 있으면은 내가 우선 관심을 갖겠다. 네. 그래서 그 원외정당이라는 거 그거 끝난 얘기입니까? 22대가 끝났다고 그거 선거 예. 끝났다고 제가 봐야 됩니까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가능성이 예, 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른 가능성이 있다. 그러려면 국민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또 해야 아니 되겠죠. 그 부분은 네. 제가 이제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는데 네. 더 이상 올바름이 진보는 아니다. 아, 올바른 걸 설득할 수 있는 네. 능력이 진보다. 아하, 설득할 수 설득하지 있는. 못하는 올바름은 올바름이 아니다. 네. 그게 우리가 다음번에 진화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호감과 설득을 갖추지 못하면 네. 그거는 아무리 올바라도 올바름이 아니다. 이게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뼈아프게 겪는 현실이다. 설득 얘기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